예, 안녕하세요. 아마 지금이 제일 졸려온 시간 같은데, 이 시간을 배정해준 운영진 여러분들께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발표는 제가 최근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알고 쓰기엔 좀 아까워서, 컨퍼런스 생기면 한번 발표를 해보겠다 하는데 마침 또 드로이드 나이트가 이렇게 발표자를 모집한다고 해서 얼른 발표자 신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이름은 안세원이고요. 지금 현재는 카카오 택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DG 코리아라고 이제 커뮤니티에서 안드로이드 채널과 슬랙의 안드로이드 채널과 판교 채널에서 죽돌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참여한 앱들을 이제 카카오티 택시, 카카오티 그리고 카카오톡인데 최근 참여 앱이라고 한 건 좀 거짓말이에요. 한 5년 동안 작업한 앱이 3개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건 이제 카카오 택시 T 기사 앱을 좀 여러분들 중에 이제 택시 기사분이 안 계실 거니까 아마 이 앱을 사용해 보신 분은 없으실 텐데 카카오티 택시 기사를 좀 리뉴얼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렐러티브 레이아웃에 리니어 레이아웃에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또 쓰고 리니어 레이아웃을 그 안에 쓰다 보니까 좀 짜증 나가지고 뭐 좋은 대안이 없을까? 아예 그냥 커스텀 뷰 그룹 만들어서 해버릴까 하다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좀 맨날 베타였던 것 같은데 이거 정식 언제 나오지 했는데 어느 순간 정식이 이미 나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 얘기할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뭔가 간단히 원래 공식 문서에 나온 설명 한번 베껴봤어요. 복잡한 레이아웃을 단순한 계층 구조를 이용해 표현할 수 있는 뷰 그룹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단순한 계층 구조 안 됐었죠, 여지까지. 근데 진짜 이번엔 될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한번 이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렐러티브 레이아웃과 비슷해요. 근데 렐러티브 레이아웃에서 할 수 없었던 뭔가 굉장히 가려운 구석을 긁어주는 역할을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굉장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썼다시피 렐러티브 레이아웃과 비슷하지만 뭐 몇 가지 아주 유용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정말 기존의 리니어 레이아웃과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교묘하게 섞어서 막 4뎁스, 5뎁스까지 갔던 일들을 거의 1뎁스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뭐 렐러티브 레이아웃 뭐 나는 충분히 만족하는데 왜 꼭 또 새로운 거 써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렐러티브 레이아웃의 차일드 뷰끼리는 다 일종의 짝사랑 관계였어요. 나는 너의 오른쪽에 착 달라붙을 거야. 하지만 너는 나의 존재를 모르겠지. 다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걸 이제 머릿속으로 레이아웃을 XML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네가 센터에 정렬되어야 되니까 너는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고 센터인 페어런트를 해가지고 너는 헬로랑 월드가 서로 이렇게 세로로 배열되어야 되는데 착 달라붙어 있고 둘이 합쳐서 센터에 정렬되어야 되니까 너는 리니어 레이아웃의 오리엔테이션은 버티컬로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 램랩, 너도 램랩, 너도 램랩. 하지만 이 간단한 것만 해도 벌써 렐러티브 레이아웃 안에 리니어 레이아웃 이렇게 2뎁스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거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쓰면 그냥 한 뎁스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요런 거는 뭐 지금 3:1이라고 써 있는 게 둘이 3:1로 배분을 한다. 요런 건데 요런 거는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에 웨이트 주시면 할 수 있었죠. 0뎁, 0딥 주고서 할 수 있는데 이제 요런 거 안에서 뭐 요 안에 또 위아래로 정렬하는데 센터에 뭘 얹고 하자면 리니어 레이아웃에 또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써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뭐 이런 거 나는 페어런트의 75 정도 크기의 뭐 위스 요거는 다 지금 제 이 슬라이드에서 쓰는 모든 예제는 다 300딥인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만든 것들인데요. 나는 뭐 페어런트의 75%를 하고 나는 뭐 25%를 하는데 나는 이 녀석의 뭐 귀퉁이에 자리 잡고 싶어. 이런 것도 뭐 굳이 따지면 퍼센트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어떻게 쓰면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퍼센트 렐러티브 레이아웃과 퍼센트 리니어 레이아웃은 이미 디프리케이트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죽은 녀석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요런 굉장히 간단한 것들인데 요런 것만 만들려고 해도 기존의 리니어 레이아웃과 렐러티브 레이아웃 쓰려면 이제 좀 제약들이 있었죠. 하지만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쓰면은 다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구글의 그 가이드 문서 레퍼런스 문서 말고 가이드 문서를 보시면은 렐러티브 레이아웃에서도 이미 이제 성능이나 뭐 확장성 생각하면 애지간하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으로 가렴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고요. 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액티비티 만들어 보시면 새로운 액티비티의 레이아웃 만들어 보시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지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렐러티브 레이아웃의 시대는 가고 이제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의 시대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렐러티브 레이아웃으로 굉장히 많은 레이아웃을 찍어냈었는데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게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렐러티브 레이아웃 쓰는 법을 다 까먹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한번 쓰기 시작하면 굳이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쓸 이유가 전혀 없어진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번 발표에서는 최근에 정식으로 릴리즈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1.1을 기준으로 거의 모든 기능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뭐 새로운 클래스로 선언이 되는 그런 류가 아니라 XML상의 어떤 애트리뷰트들을 잘 선언하면은 이제 이러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제공하는 기능들이 이제 발현이 됩니다. 근데 이제 XML로 쓰다 보니까 XML 새로운 애트리뷰트들이 조금 늘어났어요. 조금 늘어났어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어차피 다 내 위는 너의 오른쪽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굉장히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금방 익숙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다루는 내용들도 있어요. 서큘러 포지셔닝이라고 이 레이아웃 안에 둥글게 배치하는 건데 저는 앞으로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걸 쓸 일이 있을까 싶어서 안 다루려고 하고요. 옵티마이저는 솔직히 어떻게 쓰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기대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UI 상으로 이제 이렇게 GUI로 이제 레이아웃 만드는 기능이 굉장히 강력해지긴 했는데 저는 아직도 이게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원하는 대로 동작하지 않고 그냥 XML로 찍어내는 게 훨씬 빠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굳이 다루진 않겠는데요. 마지막에 어펜딕스에 몇 가지 링크 다룬 부분 중에 구글이 제공하는 가이드 문서 중에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문서들이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레이아웃 에디터 활용법은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릴리즈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 최초 공개는 2016년 구글 I/O인가? 그쯤이었던 것 같고요. 2017년에 이미 1.0이 나왔는데 금방 1.0.2 나온 거 보면 버그가 많았겠죠? 그 다음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1.1.0이 드디어 정식 릴리즈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발표 자료를 다 만들었는데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 발표가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했는데 1.0.2에서 1.1.0 가는데도 1년 지났기 때문에 2.0이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우리 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위한 그레이드 설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요 한 줄만 적어주시면 여러분도 프로젝트의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그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사용해서 일단 뷰 하나의 사이즈와 포지셔닝을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뷰들끼리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해서 레이아웃에 배치하는지를 그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이름 말 그대로 컨스트레인트 이 안에 뷰들의 컨스트레인트, 즉 제약사항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그걸 가지고 포지션과 사이즈를 결정하는 레이아웃이에요. 그래서 먼저 컨스트레인트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이제 자식 뷰의 위치와 사이즈를 잡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 왼쪽은 너의 왼쪽을 바라보겠어. 내 왼쪽은 너의 오른쪽을 바라보겠어. 혹은 뭐 내 왼쪽은 부모의 왼쪽을 바라보겠어. 이런 그렇지. 부모의 왼쪽을 바라보겠어. 이런 식으로 나의 어떤 쪽은, 어떤 사이드는 다른 뷰 혹은 페어런트의 어떤 사이드를 바라보겠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값은 다른 뷰의 아이디 혹은 페어런트라는 그 스트링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 아랍어 지원하시죠? 예. 그래서 레프트 라이트 대신에 스타트 엔드 속성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뭐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지만 스타트 엔드와 레프트 라이트를 같이 사용하실 때는 스타트 엔드가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는 걸 조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다음은 간단한 그 예제인데요. 요게 좀 텍스트가 잘 안 보이는데 요 녀석이 지금 버튼 B예요. 그래서 요 버튼 B를 XML 상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의 왼쪽은 부모의 왼쪽을 바라볼 거야. 나의 위는 부모의 위를 바라볼 거야. 나의 오른쪽은 버튼 A라는 녀석의 왼쪽을 바라볼 거야. 나의 그 아래쪽은 부모의 아래쪽을 바라볼 거야. 이렇게 선언하면 그 버튼 B의 위치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대충 렐러티브 레이아웃하고 뭐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하는 느낌을 가지실 텐데요. 렐러티브 레이아웃도 굉장히 뭐 이런 류의 속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렐러티브 레이아웃의 이런 속성들을 보면 딱 그 위치를 딱 박아주는 그런 류의 속성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센터인 페어런트 하면 나는 부모의 중심에 딱 위치를 시킬 거야. 뭐 얼라인 레프트 하면 나의 왼쪽은 너의 왼쪽이야.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박아주는 역할인데,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의 컨스트레인트라는 거는 나는 어디를 기준으로 할 거야. 그러니까 꼭 거기다 들러붙인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디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조정을 할 거야. 이런 바라보는 대상에 대한 기준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코드에서는 이제 위, 아래, 상하좌우를 다 선언했었는데 꼭 그 컨스트레인트를, 모든 뷰의 컨스트레인트를 상하좌우를 다 선언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랩 컨텐트면서 나의 위는 부모의 위에 맞출 거야. 나의 왼쪽은 부모의 왼쪽에 맞출 거야 하면 부모의 좌상단에 위치하도록 이제 뷰가 만들어질 텐데요. 하지만 이게 쓰다 보면 이제 다른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의 속성들을 사용하실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굳이 안 써야 되는 케이스는 없어요. 귀찮아서 생략할 수 있는 케이스는 있지만 쓰면 안 되는 케이스는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제안을 하자면, 기왕 할 거면 상하좌우 다 제대로 선언해서 사용하자. 그래야 좀 뭐 남들이 이해할 때도 좋고 그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컨스트레인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본격적으로 크기와 위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기는 아주 익숙한 속성이죠. 레이아웃 위스와 레이아웃 하이트 속성을 이용해서 정의를 합니다.
이 그 속성 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값의 종류는 세 가지인데요. 당연히 뭐 고정된 크기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뭐 폭은 100딥으로 고정해 주세요. 이러면 당연히 100딥으로 나올 거고요. 다음으로 또 익숙한 녀석이 나왔죠. 랩 컨텐트, 즉 짝 달라붙게 크기를 잡아주세요. 다음으로 좀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보는 놈이 하나 튀어나오는데 매치 컨스트레인트라는 놈이 튀어나옵니다. 매치 페어런트 어디 갔어요?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매치 페어런트 안 써요. 매치 컨스트레인트라는 걸 쓰고요. 근데 이제 문서를 보다가 실제 할 때 나 매치 컨스트레인트 써야지 하고 XML 요 값에다가 매치 컨스트레인트 하면은 빨간 줄이 그어질 거예요. 매치 컨스트레인트라는 진짜 물리적인 속성은 없고요. 0딥을 주면 그게 매치 컨스트레인트가 됩니다. 즉 0딥이라고 XML에 쓰고 읽을 때는 이거는 매치 컨스트레인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매치 컨스트레인트는 말 그대로 뭐 예를 들어 폭을 매치 컨스트레인트로 잡았다면 내 왼쪽은 그 컨스트레인트 붙든 그 왼쪽에 맞춰주고 내 오른쪽은 오른쪽 컨스트레인트에 맞춰주세요 라고 이제 크기가 결정되겠죠. 따라서 당연히 폭을 매치 컨스트레인트를 하려면 내 레프트 컨스트레인트와 라이트 컨스트레인트를 다 제대로 선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거 저런 거 쓰다 보면은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애지간하면 그냥 컨스트레인트 탑, 바텀, 레프트, 라이트 다 선언해서 쓰시는 게 여러모로 좀 실제 작업하시는데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치 페어런트, 나 그냥 매치 페어런트 쓰면 안 돼? 뭐 쓰셔도 될 거예요. 근데 굳이 쓰지 말라는 거를 해보면 뭐 여러분의 퇴근 시간만 늦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1.0.0 베타 5에서는 실제로 매치 페어런트를 쓰면 아예 그 런타임 익셉션을 내도록 강력하게 규제를 했었어요. 근데 슬그머니 다음 버전에서 이게 사라졌어요. 아마 난리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굳이 매치 페어런트라고 쓸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매치 컨스트레인트에 좀 더 익숙해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XML 상에서 선언한 게 어떤 식으로 그 프리뷰에서 보여지는지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이번 그 발표에서 그 보여드릴 모든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300 곱하기 300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위스는 150db라고 빡 박아줬죠. 그러니까 300에 150이니까 절반 사이즈만큼의 위스를 가진 그 폭을 가진 뷰가 생길 거고요. 하이트는 0db라고 했습니다. 0db은 0db라고 쓰고 매치 컨스트레인트라고 읽는다고 했으니까 하이트는 매치 컨스트레인트, 즉 내가 바라본 탑과 내가 바라본 바텀 그 사이를 꽉 채우는 그 사이즈로 하이트가 결정될 거예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자기 혼자밖에 없으니까 온갖 그 레프트 라이트 다 페어런트를 기준으로 했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내 레프트랑 라이트는 페어런트지만 나는 150으로 딱 박아줬으니까 150만큼 폭이 잡히고 내 하이트는 매치 컨스트레인트라고 했는데 컨스트레인트 위쪽은 여기고 떨리네요. 손이 막. 컨스트레인트 바텀은 여기니까 여기에 쫙 달라붙게 만들었으니까 그 페어런트를 다 채우는 크기에 렐러티브 레이아웃으로 따지면 매치 페어런트랑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되었죠. 다음으로 퍼센트 사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아까 처음 부분에 막 75%, 25%, 퍼센트 렐러티브 레이아웃 언급했던 그런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1.1부터 새로 생긴 기능이에요. 그래서 부모 뷰의 크기에 비례하여 뷰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컨스트레인트의 사이즈에 비례한 게 아니에요. 요거 헷갈리실 수 있는데 퍼센트 사이즈는 무조건 부모 뷰의 크기에 비례한다. 근데 또 한 가지 조심하실 게 있는데 부모 뷰에 패딩이 박혀 있으면 그 패딩을 감안해서 퍼센트를 잡아요. 다음 페이지에서 아마 그 내용은 다룰 거예요. 그리고
2QB는 이제 고정된 값이 아니라 그 부모의 사이즈에 맞춰서 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폭을 그 퍼센트로 잡고 싶으시면 레이아웃 위스는 매치 컨스트레인트, 즉 0딥으로 선언하셔야 제대로 동작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속성이 또 새로운 속성이 은근슬쩍 나오는데요. 예, 제가 요번 그 강연에서 쓸 모든 속성은 다 그냥 위스 기준으로 다 설명하고 있어요. 어차피 하이트도 위스랑 방향만 바꾸면 똑같으니까 그냥 왜 하이트는 안 들어요? 그러면 위스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constraint with default라는 속성과 constraint with %라는 속성이 새로 튀어나왔는데요. constraint with %는 딱 요 퍼센트 사이즈의 전용 속성입니다. 이렇게 했다면 나의 사이즈, 나의 폭은 그 부모의 0.4, 40%에 맞출 거야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constraint with default는 전용 속성은 아니고 몇 가지 활용도를 갖고 있어요. 이 속성은 세 가지 값을 가집니다. spread, wrap, %. 근데 spread는 기본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쓸 일 없어요. 그리고 wrap은 뷰의 크기에 맞춤이었는데 이것도 1.0.2에서만 쓰고 1.1.0에서는 이 wrap이라는 값 쓸 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라는 값 전용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즉 그냥 퍼센트 사이즈 쓰고 싶어 그러면 요 두 애트리뷰트를 선언하시면 되고 다른 케이스에서는 그냥 저 두 애트리뷰트를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가로 세로 비율을 지정하는 속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건 아마 이미지 뷰 같은 거 다루실 때 많이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나는 1대1로 이미지 뷰를 보여주고 싶어. 혹은 나는 그 레이아웃의 탑에 16:9로 뭔가 탑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어. 이런 때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constraint dimension ratio라는 속성이 또 새로 은근슬쩍 나오는데요. 두 가지 표현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숫자만 덜렁 쓰면은 요거는 가로 나누기 세로 값입니다. 혹은 몇 대 몇, 가로 대 세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둘 다 똑같은데요. 저는 쓰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그리고 가로 세로 비율을 결정해야 되니까 뭐 하나 기준이 있어야 다른 쪽을 그거에 맞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한 방향은 매치 컨스트레인트로 잡아서 이제 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어야 이 디멘전이 제대로 동작을 합니다. 그럼 난 두 쪽 다 매치 컨스트레인트로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할 수 있는 그 조건 중에서 가장 커다란 크기로 뷰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한번 실제 코드를 볼게요. 여기서는 위스는 150으로 고정을 시켜버렸어요. 하이트는 0db니까 이제 얘는 좀 뭔가 바뀔 여지가 있겠죠. 그리고 디멘전 레이션은 1대1로 잡았어요. 그러면 이 위스 값이 박혀 있으니까 하이트 값은 요거랑 1대1을 맞춰야 되니까 150으로 이제 절반 크기만큼의 뷰가 그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안에 이제 잡히겠죠. 두 번째를 보실게요. 두 번째는 둘 다 매치 컨스트레인트예요.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큰 뷰가 만들어질 거고요. 이때 저는 디멘전 레이션은 2로 줬어요. 벌써 2가 1대1인지 2대1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2대1입니다. 즉 폭이 높이의 2배가 되도록 잡고 싶은데요. 이 상황에서 이게 최선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커다랗게 잡을 수 있는 크기만큼 잡혀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위스를 랩으로 잡고 하이트를 0딥, 그러니까 이제 위스가 결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하이트가 결정되겠죠. 이때 1대2로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요 텍스트에 맞춰서 랩으로 결정되고 그거의 2배 크기만큼 하이트가 결정됐습니다. 참 쉽죠? 다음으로 조금 더 복잡한 게 나오는데요. 아까는 그냥 1대2, 2 이런 식으로 숫자만으로 정했는데 나는 뭔가 좀 더 세밀하게 작업을 하고 싶어. 나는 무조건 그
가로에 맞춰서 세로를 조정하고 싶어. 이럴 때 WH 컴마를 그 아까 비율 그 앞에 붙이시면 됩니다. 이 값은 어느 축을 조절할 거야 라는 거고요. 만약에 W로 선언을 했으면 폭을 조정하겠다. H로 선언했으면 높이를 조정하겠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매치 컨스트레인트 케이스를 볼게요. H, 1대 2라고 했으면 이제 높이를 조정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폭은 컨스트레인트에 쭉 맞춰서 폭을 우선 잡고 높이는 그 녀석의 2배만큼으로 잡겠다. 반대로 W를 선언하면은 우선 높이를 컨스트레인트에 쭉 맞춘 다음에 그것의 절반 크기만큼을 W, 그 폭으로 삼겠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만약에 랩 컨텐트가 폭이고 높이가 매치 컨스트레인트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하이트를 조정하겠다, 그 높이를 조정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폭은 결정이 됐으니까 높이는 그 조정할 여지가 있으니까 폭의 2배만큼으로 폭의 2배만큼의 높이 값을 잡아주면 되니까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한 케이스예요. 예를 들어 폭은 랩으로 이미 박혀버렸잖아요. 거기다가 W,1대 1, 즉 나는 높이의 절반만큼을 폭으로 삼겠어. 그러면 폭이 이미 결정되는데 어떻게 폭을 높이에 맞춰서 바꾸겠다는 소리지? 이게 되게 얘가 갑자기 미쳐버리더라고요. 갑자기 나는 1대 2라고 하고 싶은데 갑자기 2대 1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쓰지 마세요. 여기 뭔가 더 깊은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기대하던 1대 2라는 결과값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00, W 1대 2 하면 뭐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케이스죠. 일단 하이트를 꽉 차게 잡고 폭은 그 녀석의 반으로 잡아서 만들겠다. 그래서 사실 이 케이스는 W 컴마가 있든 없든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케이스가 좀 재밌는데요. 역시 위스 하이트 0딥 0딥으로 꽉 차게 잡았는데 H, 1대 1, 즉 위스를 고정시킨 다음에 하이트는 위스의 2배만큼으로 할 거야. 이미 꽉 찼는데 어떻게 하이트가 2배가 되면 부모를 넘쳐버리죠. 그래서 그냥 잘려버려요. 이거는 H, 가 없었다면 나타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케이스를 의도하셨으면 뭐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케이스를 의도할 일이 있을까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요게 아까 말씀드린 좀 이상한 케이스인데요. 분명히 나는 1대 2로 하고 싶어. 즉 높이를 폭의 2배로 잡고 싶어. 근데 위스가 랩이 되니까 갑자기 1대 2가 아니라 2대 1이 돼버렸죠. 예, 이런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거 W, 랑 H, 이걸 과연 언제 쓸까가 잘 모르겠어요. 안 쓸 것 같아요. 다음으로 최소 최대값도 선언할 수 있습니다. constraint with min max 값을 이 속성을 사용해서 최소 최대값을 선언할 수 있는데요. 이미 우리 min with min height 뭐 이런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얘랑 어떤 관계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랩 콘텐트일 때는 min max with가 작용하고요. 매치 컨스트레인트일 때는 요 새로 생긴 컨스트레인트 with min max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요거 좀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거 예시를 보시면 여기는 min with 랩 컨텐트였으니까 둘 다 선언했지만 min with 하나만 이제 동작을 할 거고요. 여기는 마찬가지 여기는 반대로 0딥 그러니까 매치 컨스트레인트로 잡았는데 맥스 위스와 컨스트레인트 위스를 모두 잡았지만 이때는 매치 컨스트레인트라서 요 컨스트레인트 맥스 위스 맥스 값만 그 활성화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크기 잡는 거를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잠깐 정리를 하자면 고정 크기로 잡을 수 있고 0dB라고 선언하면 매치 컨스트레인트 돼가지고 컨스트레인트에 꽉 차게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뭐 부모뷰의 퍼센트 크기만큼을 잡을 수도 있고 디멘전 레이셔를 이용해서 몇 대 몇 이렇게 사이즈를 잡을 수도 있다. 자, 다음으로는 드디어 위치 지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시로 든 모든 뷰가 페어런트의 센터에 위치했잖아요. 그럼 뭐 센터인 페어런트가 기본 아닌가? 드디어 이제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값이 나오는데요. 바이어스라는 값을 이용하면은 나를 컨스트레인트에서 나를 뺀 나머지 공간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값은 여기 대 저기, 왼쪽 대 오른쪽, 혹은 위쪽 대 아래쪽 이렇게 비율을 보시면 되고요. 0이면 왼쪽에 쫙 달라붙게, 1이면 오른쪽에 쫙 달라붙게, 그리고 기본값이 0.5라서 우리는 여지껏 다 센터에 정렬된 걸 봤었는데요. 0.5면 중간에 위치하도록 뷰의 포지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 이것도 뭐 간단하죠. 다음으로 가이드라인이라는 새로운 뷰가 도우미 뷰가 나오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은 가상의 뷰입니다. 세로 또는 가로축 방향을 가진, 즉 이런 식으로 생기거나 이런 식으로 생긴 가상의 뷰를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안에 이제 간이 축으로 이제 삼을 수 있는 뷰를 만드는 건데요. 부모뷰의 특정 위치를 기준점으로 삼을 때 사용합니다. 즉, 나는 부모뷰의 딱 정중앙에서 시작하는 뷰를 만들고 싶어.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바이어스 0.5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부모뷰의 50% 지점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부모뷰에서 내 폭을 뺀 거를 0.5 대 0.5로 배분하는 거지. 라서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이드라인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은 축 방향과 위치 값을 속성으로 가지는데요. 축은 이제 익숙한 안드로이드 오리엔테이션 속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값으로는 이제 역시 너무 익숙하죠. 버티컬 혹은 호리존탈을 주시면 되고요. 위치 값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begin, 앞에서부터 몇 사이즈 떼가지고 그 위치에 이 줄을 세우겠다. 혹은 end는 끝에서부터 얼마 띄어서 세우겠다. 퍼센트는 시작부터 끝까지 부모뷰의 몇 퍼센트 사이즈만큼 된 지점에 이 라인을 세우겠다 입니다. 세 개의 가이드라인을 세워놓고 그 가이드라인을 이용해서 버튼을 배치하는 예제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가이드라인은 일단 오리엔테이션은 버티컬입니다. 즉 이렇게 세로로 된 선을 세울 거고요. 비기는 100dB라고 했으니까 부모부로부터 100dB 떼어진 데서 이렇게 세로선이 세워질 거예요. 두 번째 선은 역시 세로선입니다. 근데 끝에서 50dB 뛴 위치에 세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가이드라인이 세워졌어요. 세 번째로는 요거는 가로축 방향입니다. 그리고 퍼센트 0.8, 즉 부모 뷰의 크기의 80% 되는 지점에 이 가로축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버튼을 하나 세울 거예요. 내 왼쪽은 레프트 요 선에 오른쪽에 기준을 세울 거고, 내 왼쪽은 아까 왼쪽에 세운 라인에 세울 거고, 내 아래쪽은 아래쪽 라인에 세울 거고, 내 위는 분모에 세울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버튼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런 거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이런 거 하려면 굉장히 어렵겠죠? 네, 드디어 뷰 하나 끝났는데요. 예, 여기까지 와서 이제 하나의 뷰를 가지고 그 뷰의 사이즈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또 그 뷰를 그 부모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안에서 어떻게 위치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 개의 뷰들을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위치시킬 수 있는지 알아볼 건데요. 이때 체인이란 개념이 나와요. 체인이란 개념은 이제 렐러티브 레이아웃에는 없던 개념인데 뷰들끼리 서로 이제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뷰 A와 뷰 B가 그 나란히 만약에 위치되어 있을 때 내 A의 왼쪽이 B의 오른쪽을 바라보게 컨스트레인트를 잡고 B의 왼쪽이 A의 오른쪽을 바라보게 잡으면 이제 서로 쌍방 바라보는 상황이 되잖아요. 딱 요때만 체인이 생겨요. 그래서 나머지 케이스에는 다 체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체인을 만들어서 어디다 쓰냐? 이런 체인 스타일을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5가지 그 체인 스타일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체인 만들어진 녀석들끼리 일단 체인을 성립하게 되면 남은 공간을 서로 균등 분배해서 갈라먹게 돼요. 이게 스프레드 체인이고, 스프레드 인사이드 체인은 우선 체인의 양 끝단에 위치한 뷰들을 컨스트레인트에 쫙 달라붙게 만들고 그 안에 남은 공간을 이제 갈라먹는 겁니다. 웨이티드 체인은 이 체인에 속한 뷰 중 하나라도 그 사이즈가 매치 컨스트레인트가 되면 쭉 늘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필연적으로 뭐 남는 공간이고 자시고 할 거 없이 그냥 꽉 차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매치 컨스트레인트인 녀석들이 뭐 여러 개라면 그 녀석들끼리의 비중을 그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리니어 레이아웃의 웨이트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다음으로 나오는 건 팩트 체인인데, 위에 뭐 2가지 스프레드 체인을 보시면 그 공간을 다 널찍널찍하게 띄어가지고 배치를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쫙 달라붙게 만들어서 일단 붙이고 그 남은 공간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결정합니다. 마지막에 나온 팩트 체인 위드 바이어스는 그냥 요 남은 공간을 어떻게 갈라먹을지, 그 아까도 다뤘던 바이어스 속성을 이제 체인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체인 스타일은 실제 어떻게 우리가 선언해서 적용할 수 있을까? 요거는 이제 그 XML 상에서 선언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때 아셔야 될 개념이 체인 헤드라는 개념입니다. 체인 헤드는 위치상 체인의 가장 앞 혹은 위에 위치하게 되는 뷰가 체인의 헤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헷갈리시지 말게 XML 상에서 먼저 나오는 녀석이 아니라 뷰 상에서 가장 왼쪽 혹은 가장 위쪽에 위치한 뷰가 체인 헤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프레드의 경우에는 체인 스타일 스프레드 선언하시면 되는데, 이게 기본값이라서 사실 뭐 스프레드는 굳이 선언하지 않으셔도 돼요. 스프레드 인사이드는 스프레드 인사이드 속성을 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팩트 또 이런 식으로 선언하시면 됩니다. 팩트 위드 바이어스는 체인 스타일의 어떤 값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팩트로 선언하신 다음에 바이어스 값을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웨이티드는 뭐 특별히 체인 스타일을 선언하실 게 아니라 그냥 체인 안에 매치 컨스트레인트로 사이즈가 선언된 뷰가 들어가게 되면 그냥 웨이티드 체인이 되어버립니다. 하나하나의 체인 스타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스프레드는 이제 다 나눠 먹는다고 했잖아요. 이때 체인의 바깥쪽 마진은 컨스트레인트의 영역만큼에서 제외하고 체인의 안쪽 마진은 마진을 가진 뷰에 합산되어서 계산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 케이스를 한번 보실게요. A라는 버튼과 B라는 버튼이 있는데 둘 다 위스는 100딥으로 동일합니다. 이때 버튼 A가 요 놈인데요. 버튼 A에 마진 레프트 50을 주면은 얘는 체인은 요 둘이 체인을 얽고 있는데 마진은 이 바깥에다 줬잖아요. 이 바깥 50딥만큼의 마진은 컨스트레인트 영역에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버튼 B에도 똑같이 마진 레프트 20을 줬는데요. 이거는 체인이 바라보는 그 사이에 들어갔잖아요. 요거는 이 버튼 B의 사이즈를 고려할 때 지금은 100딥인데 120딥만큼으로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이 고려가 왜 필요하냐면
그 스프레드 체인에서는 남는 공간을 서로 갈라먹는다고 했잖아요. 이 남는 공간을 계산하는 식이 달라져요. 컨스트레인트 영역은 원래는 부모가 300dB였는데 요 마진 레프트 50이 돼버렸잖아요. 이만큼 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250 딥만큼 컨스트레인트 그 사이즈가 돼버리고요. 뷰 크기는 요 버튼 A가 100딥, 버튼 B가 100딥이었는데 버튼 B는 마진 레프트가 20이잖아요. 그래서 마진 레프트 버튼 B에 20딥을 더 해줘야 돼요. 그래서 220딥이 돼버리고, 예, 산수가 나오니까 굉장히 재밌죠. 자, 이제 남은 공간을 갈라먹어야 되잖아요.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 두 개가 있으니까 남은 공간은 이제 세 군데가 될 거예요. 왼쪽 가장자리, 오른쪽 가장자리, 그리고 둘 사이. 그러니까 남은 공간을 나누기 3 해야 되는데 이제 250에서 220을 빼서 나누기 3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10dB 돼버렸죠. 그러면 A의 왼쪽은 도대체 위치가 어떻게 될까? 나의 마진 레프트가 50이었으니까 50만큼 일단 띄고 시작하고 거기다가 이제 아까 갈라먹은 10딥을 내가 가져가니까 6딥, 얘는 여기가 6딥이 될 거예요. 그리고 B의 왼쪽은 자 이제 60딥에서 시작해서 100만큼 더 간 다음에 이제 사이 공간 10 배정받은 사이 공간을 더한 다음에 나의 마진 레프트는 20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거까지 더하면 190 위치에 생기고 나의 사이즈 100을 더하면 여기가 290일 테고 10을 더하면 이제 페어런트 사이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체인과 마진 들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골치 아파져서 옆에다가 그 공책 하나 두시고 계산해 가면서 하셔야 될 겁니다. 스프레드 인사이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깥쪽 마진은 뭐 영역에서 제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아까 스프레드에 비해서 조금 계산식이 간단하겠죠. 그래서 뭐 특별히 계산할 건 없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팩트랑 팩트 바이어스인데요. 이제 밀착해서 배열하는데 밀착하면 이제 그 사이에 껴들어간 마진, 요게 이제 또 밀착 공간에서 빠지게 되고요. 역시 이번 케이스에서는 A와 B 뷰가 있는데 B 뷰의 마진 라이트를 잡아줬잖아요. 그러면 이 바깥이니까 역시 컨스트레인트 영역에서 20만큼 빠지게 됩니다. 예,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냥 느낌만 보시고 나중에 세세한 계산은 집에 가셔서 제가 발표 자료 공유할 테니까 발표 자료를 보면서 하나하나 계산해 보시면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웨이티드입니다. 웨이티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라도 레이아웃 위스가 0인 녀석, 즉 매치 컨스트레인트 있는 녀석이 체인에 속하게 되면 웨이티드 체인이 돼버려요.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매치 컨스트레인트란 뷰가 만약 두 개가 있는데 하나만 웨이트를 주고 하나는 웨이트를 안 줬어요. 그러면 웨이트를 안 준 녀석이 그냥 다 차지해버리고 나머지 뷰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웨이트를 주실 경우에는 모든 매치 컨스트레인트 뷰에다가 다 빠짐없이 웨이트 속성을 지정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1.1.0에 들어간 배리어라는 그 태그인데요. 이거 굉장히 유용해요. 우리는 영어권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영어 리소스와 한글 리소스를 같이 제공해야 되는데 이런 케이스 굉장히 많이 생기죠. 한글로는 이게 더 길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그 기준을 맞춰서 몇 딥 떼가지고 여기에다 얼라인을 했는데 영어로 가보니까 아랫놈이 더 길어. 그럼 아까 여기다 뗐으면 막 여기다 생길 거잖아요. 잠깐 생각해 보시면 이거 렐러티브 레이아웃에서는 요거로 레이아웃 하나 만들고 요거로 레이아웃 하나 만들어서 요거랑 폭을 잘하고 또 요거랑 폭을 잘 했었는데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배리어를 쓰시면 그런 거 쓰지 않고도 이 맥스 위스에 선 하나를 딱 그어서 그 기준을 삼아서 그 뷰들을 얼라인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것도 1.1.0에 생긴 속성인데요. 예,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히 설명하면
이 배리어라는 태그를 사용하시면 되고, 이 width height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100딥으로 주셔도 되고 0딥으로 주셔도 되고 랩 컨텐트도 해도 되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패딩 마진 막 주셔도 되는데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그냥 디렉션이 의미가 있고, 이 디렉션이라는 거는 내가 바라보는 녀석들의 어느 쪽에다가 배리어를 둘 것이냐. 아까 같은 폼이라면 이 두 뷰의 왼쪽에다 배리어를 쳐야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디렉션을 주시고 어떤 녀석들의 맥스 값에 나를 맞출 것이냐. 요거 ID 값을 주시는데 조심해야 될 게 골뱅이 ID 슬래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생으로 값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룹입니다.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굉장히 플랫한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사용자의 상황이 바뀌면 요 뷰는 하이드 시켜야 돼요. 만약에 렐러티브 레이아웃인데 막 렐러티브 레이아웃에 리니어를 주고 막 이랬다면 리니어 레이아웃 하나만 하이드 시키면 싹 사라지니까 되는데, 지금은 다 그냥 플랫하게 이제 그 레이아웃이 구성되다 보니까 지워야 될 거 하나하나 찾아가가지고 find view와 my id에서 뭐 비지빌리티 고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상의 그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 그룹 하나 만들어가지고 너 뷰 곤 시켜버려. 그러면은 이 그룹이 가지고 있던 자기가 바라보는 모든 뷰들의 비지빌리티가 한 번에 사라져요. 그래서 더 이상 일부러 비지빌리티 바꾸려고 뷰 그룹을 만들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되게 어려운 건데요. constraint set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 A라는 상황에서는 뷰가 이렇게 레이아웃이 구성됐으면 좋겠는데 다른 상황에서는 조금 몇 부분만 바뀌고 싶다. 이런 경우에 일일이 이제 constraint를 코딩으로 조작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constraint set은 일일이 그냥 코딩으로 하나부터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XML로부터 constraint만 쏙 뽑아올 수 있어요. 다음으로 이미 이제 지금 있는 constraint layout 인스턴스에서 뽑아와서 추출해가지고 constraint set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작한 constraint set을 지금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특정 constraint에다 야 이렇게 보여줘 하고 적용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constraint set은 constraint에만 그 영향을 주므로 뭐 패딩이니 뭐 이런 속성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 이런 기능을 이용하면 애니메이션도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간단한 애니메이션이 나올 텐데 금방 지나가니까 잘 보세요. 요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걸 뭐 약간 코드를 생략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코드 설명은 좀 생략을 할게요. 다만 이제 constraint set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전에 있던 constraint 레이아웃에 있던 뭐 특정 뷰가 생략되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 있던 데서 언급했던 뷰가 없으면 막 사라지느냐? 아니고요. 그냥 무시되고. 뭐 constraint set A에는 있었으나 B에는 없는 건 없었는데 B에만 있는 뷰는 어떻게 되냐? 뭐 null point exception이 나느냐? 그냥 무시가 됩니다. 뭐 A에서는 체인이었으나 B에선 체인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뭐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뭐 체인 관계부터 시작해서 다 잘 새로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조금 어려운데 이것도 애니메이션이 지나갔네요. 그 플레이스홀더는 가상의 뷰 위치를 하나 잡아두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원래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있던 뷰를 그 위치로 옮겨지는 기능입니다. 요거는 요건 시간 관계상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요 위치가 플레이스홀더예요. 그래서 요 위치에 체인 관계가 맺어진 4개의 뷰들을 가지고 하면 이렇게 좀 재밌는 애니메이션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심화학습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갈게요. 랩 컨텐트 다룰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냥 랩 컨텐트만 주시면 막 마진이 무시되고 막 일립 사이즈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width는 rectangular로 주시되 layout constrainted width는 true라는 설정을 추가해 주셔야 원하는 대로 텍스트 래핑이 제대로 됩니다. 1.0.2에서는 width는 0딥으로 주시고 이 constraint width 디폴트를 랩으로 주셨어야 되는데 1.1.0에서 요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거 쓸 일이 없고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 이거는 굉장히 긴 내용인데 이것도 집에 가서 연습장 꺼내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재밌겠죠? 아, 이건 좀 재밌는데요. 바라보는 뷰가 곤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거 체인에서는 그냥 없던 녀석이 돼요. 예를 들어 A, B, C 체인이었는데 B가 곤이 돼버렸다. 그러면 마치 B가 원래부터 없었던 녀석인 양 A, C가 잘 그 체인, 그 스프레드 체인이 돼버리는 거고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A를 없애버리면 B가 체인 헤드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A는 건이 돼버려도 여전히 체인 헤드 역할을 합니다. 체인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뷰는 0딥인 채로 원래 위치에 있는데요. 사이즈가 0딥인 채로. 근데 요거 좀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뷰가 바이어스 값을 가지고 있으면 막 엉터리로 동작합니다. 예를 들어 이 A라는 뷰가 지금은 바이어스 0으로 왼쪽에 쫙 달라붙어 있는데요. 요걸 곤시키면은 제가 기대했던 건 B가 여기 딱 달라붙는 걸 기대했는데 갑자기 A의 사라진 위치가 여기로 잡혀버려서 B가 여기 그려져요. 그래서 요거는 버그인 것 같아서 제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곤마진이라는 속성도 있는데 예를 들어 뭐 A랑 B랑 요렇게 나열을 했었는데 얘가 사라지면 난 마진을 조금 주고 싶어. 이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속성입니다. 그냥 마진 주시듯이 곤마진 레프트, 곤마진 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마진 레프트와 곤마진 레프트 둘 다 있으면 누가 이기냐? 내가 바라보는 뷰가 살아있으면 마진 레프트가 이기고 내가 바라보는 뷰가 곤이면 곤마진 레프트가 이깁니다. 예, 사실 제 발표보다 훨씬 유용한 참고 자료들인데요. 예, 지금까지 나온 주요 릴리즈 노트들이 이렇게 되고요. 예, 중간중간에 굉장히 바뀐 부분들은 좀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나온 자료 중에 요 코드랩스 굉장히 좋아요. 요거 보시면은 그 레이아웃 에디터 쓰시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자료인데요. 뭐 여기 constraintlayout.com 가시면 굉장히 자료 많고요. 마지막으로 제 GitHub 자료가 2개가 있는데 요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예요. 간단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인데 그 동작 자체는 별 볼 일 없는데 그 레이아웃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요 속성 이렇게 주면 어떻게 보이지?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스트 링크인데요. 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XML로 일일이 작업하시면 굉장히 귀찮아요. constraint layout, constraint left to left는 parent, constraint right to 뭐 right는 parent 이런 거 자동 완성을 써도 귀찮아가지고 약간 단축키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용 단축키를 만들었던 거라서 한번 열어보시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배분을 좀 잘못해가지고 중간에 휙 하고 지나가는데 그 발표 자료는 그 나중에 공개를 할 거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슬랙 채널이나 뭐 제 메일 이렇게 말씀드려도 메일로 연락드리 주실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예, 슬랙 채널에서 그 질문 주시면 예, 제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답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막 새로운 정보를 찾아서 정리한 건 마냥 열심히 그 공부를 했었는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그 자바독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바독을 토시 하나 안 빼뜨리고 잘 읽으시면은 그 제 PT에 나온 내용들은 거의 다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